아이를 잘 키우고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면 될 줄 알았다. 그렇게 살다 보면 생활이 좀 나아질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내 뜻대로 안 되는 날이 더 많았다. 근심거리들은 기다렸다는 듯 불쑥 튀어나왔다. 늘 해결해야 할 일들의 연속이었다. 내가 가진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열심히 뛰어도 늘 제자리인 느낌. 그 허탈감은 겪어본 사람만 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하루가 막막했다. 모두가 잘 사는데 나만 행복하지 않은 걸까? 그동안 나는 누구로 살아왔을까? 아이를 돌보는 게 내 생활의 전부는 아닌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언제쯤 나는 나로 살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책 읽는 요조입니다. 영상 도입으로 읽은 오늘의 책은 장은주 작가님의 언니 걷기부터 해요입니다. 두 딸을 키우면서 엄마로서 그리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느꼈던 감정들이 저 글귀에 다시 떠올랐어요. 책의 저자이신 장은주 작가님은 걷기를 통해 일상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답답하고 울적했던 작가님의 지난 날들이 무작정 걷기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작가님은 처음에 그냥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나가서 걷다가 아침 일찍 걷는 습관을 들이면서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도 느껴보고 자연의 소리에 마음을 치유하며 점점 걷기의 긍정적 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집 주변만 걷다가 지역의 명소를 알게 되고 걷다 보니 달리고 싶어서 마라톤에도 도전하게 되었으며 영남 알프스 구봉을 완주하게 되기까지의 기록이 왠지 읽는 내내 걷기란 인생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으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책을 읽는 내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마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며 살기도 하죠. 하지만 작가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요. 열심히 살아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저 일의 결과에만 일희일비하게 될지도 모르죠.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챙기는 일에 집중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질 체력인 저로서는 작가님의 이 걷기에 대한 열정이 그저 부럽기만 했는데요.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아끼는 것보다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에선 정말 멋진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구나 싶었고요. 길 위에서 떠오른 생각들, 그리고 마라톤에 도전하면서 길 위에 선 이상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받아들이고 가는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 그렇게 선 이상 나의 길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각자의 목표를 찾아서 각자의 속도로 달려나가고 계실 겁니다. 누군가는 앞서 달리고 누군가는 조금 뒤처지기도 하겠지만 결국 우리의 목표는 완주이지 1등이 아니니까요. 가끔 지인들이 작가님에게 9개 봉우리 중 어느 산이 가장 쉬웠냐고 물어보신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쉬운 산은 단 하나도 없었다 라고 답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모든 산이 저마다의 굴곡과 깊이를 가지듯 우리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경사가 심하고 편하지 않은 길을 걸을 땐 누구와 함께 걷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해요. 힘이 되고 즐거운 사람과 함께 걸어야 고된 길에도 웃을 수 있다고. 그래서 좋은 사람과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글귀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작가님은 답답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졌던 일상에서 걷기를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걸으며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가장 큰 수확은 아마도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꾸준히 생각하고 기록해 나갔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덕분에 저도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해하는 사람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는 좀 집 밖에 나가는 것을 무척 귀찮게 여겼었는데 운동화를 신고 집 근처 공원을 걸어보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였어요. 늘 차로 이동하고 다녀서 예사로 보았던 길거리 광고 문구도 한참을 서서 읽어보기도 했고 언제 이런 게 생겼지 싶은 새로운 가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가장 넘기 힘든 것이 문턱이라는 말씀 공감이 됩니다. 문턱만 넘으면 두 발은 자연스럽게 가볍게 저를 어디론가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그 문턱이 저 출입문을 넘어가는 것이 왜 그리도 어렵고 귀찮았을까요? 저는 늘 도착지만 보며 산 것 같아요. 작가님 말씀처럼 걸을 땐 눈앞에 지금 상황에 집중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있는 길에 집중해서 발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무슨 예쁜 꽃이 피었는지 비가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알아차리면서요. 그런데 저는 저 산 꼭대기 정상만 보며 걸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상처 입고 어쩌면 눈앞에서 나에게 말을 걸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예쁜 꽃들도 지나치고 살았어요. 걸을 땐 눈앞에 바로 한 걸음이 목표라는 것을 너무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은주 작가님의 언니 걷기부터 해요 책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저는 작가님과 만나서 사인도 받고 카페에 앉아 이야기도 나누었답니다. 작가님은 실제로도 긍정 에너지가 뿜뿜 하더라고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간이 인연이 되어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작가님처럼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오늘은 침대에서 혹은 소파를 박차고 일어나 운동화를 신고 집 앞 걷기부터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